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랭스턴 콜만. 오늘 아침에는 행운이라는 좋은 글로 오늘 아침 1월 19일 아침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땅집고에서 대소선 개통의 경기 서부권 대환호라는 뉴스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분당 서부 연장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제가 작년에 대국 수사선 관련해가지고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해줄 정말 최고의 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조회수가 제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국 수사선을 갖다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더 많은 분들이 대국 수사선을 주목을 할 듯 하고요. 먼저 방송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해줄, 정말 물론 인천, 경기, 서부권,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겠지만, 가장 큰 수혜를 갖다가 받는 곳은 고양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2년에 개통하는 철도, 고양 대곡에서 부천 솟아 있는 대곡 수사선. 이게 2022년이 아니라 이제 2023년 내년 1월쯤에 개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월 말 대곡 수사선에서, 그러니까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 있는 고양시 대곡에서 부천시 소사까지 있는 노선 중에서 일부 노선이 서해선이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원종에서 소사까지가 먼저 선개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에 5월 28일 날 부천 소사에서 원종을 갖다 있는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원종과 대곡을 잇는 구간은 2023년 1월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노선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곡, 능곡, 김포공항, 그리고 원종, 부천종합운동장, 소사인데, 일단은 지금 먼저 5월 달에 원종에서 소사까지가 먼저 지금 개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고양시라든지 부천시는 직선거리로 20에서 30km 안팎이지만 왕래하기가 정말 불편했고요. 또 서부간선 도로라든지 수도권 제1순환로 등이 대표적으로 정체 구간, 악명 높은 정체 도로다 보니까 마땅할 대체할 만한 전철 노선이 없었는데, 이제 고양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 일단 이 고양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로 이제 알고 있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일산에서 이제 소사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스마일이 가장 고양시를 갖다가 물론 GTX-A도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겠지만, 저는 이 대곡 소사선이 일단은 먼저 고양시를 갖다가 한 단계, 또 특례시가 2022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황금 노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 김포공항에서 이제 정말 이 대곡에서 두 정거장이거든요. 능곡 다음으로 김포공항역인데, 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과 5호선과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바로 제가 이제 이어서 신문 기사를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보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대소선 간통하는 대곡 김포공항 소사역이 교통망 거점으로 지금 떠오르는데, 일단은 가장 최대 수혜지는 대곡 소사선 시종점역인 대곡역과 소사역인데, 지금 현재 이 대곡역의 모습입니다. 네,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0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027년 8년도 정도에 이제 대곡역이 아마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창릉 3기 신도시랑 대곡 역세권 개발이랑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창릉 3기 신도시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대곡 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김포공항역 역시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까지 지나는 4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인데, 여기에서 대곡 소사선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5개 노선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김포공항역을 갖다 저도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강남을 갖다 가는 방법은 3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으로 해서 환승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9호선 대곡 소사선에 들어오게 되면 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을 갖다 환승하게 되면 앞으로 강남도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곡역에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해가지고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계획도 지금 확정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듯 하고요. 일단 여기 신문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김포공항까지 직행으로 15분 안팎인데 환승해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여의도까지 40분 정도 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산역에서 김포공항, 여의도까지는 각각 50분에서 6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GTX-A 지금 대곡역 주변 공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대곡역에 GTX-A 노선까지도 이제 정거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터풀 역세권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살펴보면 되고,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이제 강남 업무지구까지는 약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데 대곡역에서 GTX-A 노선을 타게 되면 정말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제 이런 전철이 지금 이제 고양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2023년이 되게 되면 대곡 소사선을 갖다가 먼저 경험을 하시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 한 1월쯤에 개통을 하게 되면 대곡 소사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라는 것들을 다들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해선이 일부 완공돼서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곡까지 운행 구간이 시작하게 되면 마곡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이제 주요 업무지구로 가기 정말 수월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GTX B 노선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양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고양시의 뭐 집값이라든지 땅값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이 대곡 소사선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경기 뭐 안산이라든지 가려고 하면 방법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뭐 3호선 타고 4호선 타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자차로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철 서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 서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인천이라든지 경기 서남부를 갖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말 고양시를 갖다가 정말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노선이 내년 1월에 개통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호재가 이제 작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고양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이라든지 덕양구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3월 9일 전에 정말 급매가 좀 나와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에 이런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고양시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덕양구 쪽에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게 될 경우에 분명히 가격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소사역 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84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9억 5천만 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난해 초만 해가지고도 7억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만약에 올해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삼성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뭐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곡 소사선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소사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난해 초만 해도 7억 원 초반대 거래됐는데 작년 12월, 즉 다시 말해가지고 1년 만에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가 지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시의 대곡 소사선이 내년 1월에 개통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곡뿐만 아니라 이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대곡에서 다들 삼성과 원흥역이 세 정거장입니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화정, 원당, 원흥, 삼성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벨트에서도 이 대곡역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곡역에 3호선 환승해서 갈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눈곡이라든지 또 여기 행신이라든지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특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대곡 소사선을 주목해서 이 대곡 소사선에서 걸어서 뭐 10분 이내에 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픽한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서해선 연장 출입구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5월 달쯤에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제가 드리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뭐 다만 주택을 매수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의 설득제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대곡 솟아서는 서울 도심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경기도 일대를 관통해서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다스말 개인적인 생각은 대소선 연장 포함해가지고 GTX-A 더 나아가서 GTX-B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곡 솟아선의 파급 효과는 저는 GTX-A만큼 상당히 훌륭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대곡 솟아선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이후가 된다고 하면 이제 고양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이 지도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 지도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덕양구예요. 덕양구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덕양구에 이 대곡역이 껴 있습니다. 신기하죠? 덕양구에 대곡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이 대곡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건데 지금 이제 고양선이 이제 대곡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3호선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곡역으로 해가지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당히 주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능곡역 다음으로 이 김포공항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마곡을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차로만 접근하게 되는데 이 자차로 접근하는 거랑 이제 내년에 이제 2023년 1월에 김포공항역이 개통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송이라든지 덕양구라든지 고양시의 일산이라든지 뭐 일산 동구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마곡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자차로 접근을 갖다 하지 않고 지하철로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시간을 갖다 예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삼송에 살고 있어요. 삼송에서 원흥, 원당, 화정, 대곡으로 오게 되면 넉넉 잡고 한 정거장에서 4분씩을 잡겠습니다. 4분. 그러면 4정거장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6분에서 환승하는데 뭐 5분 잡고 20분. 그 다음에 23분. 여기 좀 길기 때문에 여기는 한 6분 정도 잡을게요. 30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곡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역에서 마곡으로 예를 들어서 9호선으로 해가지고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아니면 5호선으로 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정말 50분 이내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요. 50분 이내.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일산 서구라든지 일산 동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곡역으로 들어와서 능곡역하고 이제 김포공항역으로 오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엄청나게 이런 부분이 고양시에 지금의 가치보다 한 단계를 갖다 높여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김포공항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가는 것도 상당히 편해질 듯 하고요. 반대로 안산이라든지 시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양시를 갔다 오시고 막 아레나 공연장이 착공이 돼 가지고 이제 아레나 공연을 보러 만약에 킨텍스로 온다고 했을 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라든지 아니면 4호선을 타고 3호선을 타고 이제 킨텍스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개통된다고 하면 대곡역에서 3호선을 타고 킨텍스로 가면 이제 아레나 공연장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아레나 공연장이 GTX-A 개통할 시점 2024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고양시의 그런 비전,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창릉 3기 신도시도 앞으로 뭐 들어오고 대곡 역세권도 개발되고 더 나가서 이제 JDS 일산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가지고 서구 쪽으로 해가지고 JDS 지구도 앞으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정말 2023년 이후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올해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 내 집 마련을
정말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뭐 20년, 30년 되는 구축 아파트보다는 준신축되는 삼성벨트 쪽에 아파트를 갖다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나는 정말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화정이라든 행신 아니면 마두 아니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3호선 라인이라든 경인중앙선 라인으로 해서 꼭 내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장항지구 또 민간 분양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9일인데 오늘은 좀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하늘이 정말 눈이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날씨로 좀 찌푸려져 있던데, 오늘 혹시라도 오후에 눈이 오게 되면 안전운전 하시고 눈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인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